안녕하세요. 안신현입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월요병에 시달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새빨간 투자와 함께 하시면 마치 주말을 앞둔 금요일처럼 흥, 재미, 새빨간 수익률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종목 몰빵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쌓아놓으셨던 종목 궁금하시죠?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전화 02786-102, 02786-1023, 문자 013-3366-8288번, 참여도 무료고 진단도 무료고요. 상단에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도 쉬어가고 날도 흐리고 차분하게 커피 마시라고 저희 상담만 참여하셔도 단 2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되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주춤되면서 시장도 주춤되고 있고 그래도 테마주는 강하죠? 네, 테마주보다는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 한번 같이 보시기 맞는데,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지금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이지라는 종목, 그리고 미코, 지금 에코바이오, 대우부품, 성창오토텍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다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상하프론테크라든지 시노펙스 또는 지금 오늘 또 한온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 지금 갑자기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오늘은 분위기 자체를 좀 시장 전반적인 월요병이 걸리다 보니까 분위기를 조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승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여기 요 가격대 7,400원대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앞에서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100% 올랐어요, 오늘까지. 말 그대로 100% 올랐다는 것은 누구한테는 이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어느 누구한테는 지금 이걸 보면서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꿔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만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살 생각이 안 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소차라는 테마 자체는 메가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이격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지금 무조건 좋아 보이는 수소차가 내일부터는 또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안신앵커하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마트 지하에 다 어느 정도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충전 시설을 그만큼 갖추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다는 겁니다. 폭발할 가능성 때문에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수소라는 것이 이제 기체다 보니까 그 기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파트 단지마다 그걸 자동적으로 보수를 한다, 그건 불가능한 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 자체는 앞으로 문제점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 주가는 빠지겠죠.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 잡으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유망주로 수소차 관련주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수익도 났는데 이렇게 계속 달려나가다 보니까 고민도 함께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인 나올 때마다 계속 알려드리니까요. 매일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다음 특징일까요? 종목은 이제 원익 IPS 한번 같이 볼게요. 반도체 장비주죠? 네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원익 IPS가 현재 9%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보면 5에서 10% 가까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원익 테라세미콘, TCK, 원익 QNC, 동진 세미칸, TCK 저건 얼마 전에 우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기분이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주들 자체가 지금 반등이 다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목군을 다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업황 자체에 대한 변화를 시그널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다우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우 증시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스닥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 또는 기술주들입니다. 그런 종목이 쉬지 않고 오른다는 것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소비가 또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경기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 대한 힌트는 바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 완화 또는 해결,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투자의 네. 관점에서도 미리 한번 선취매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죠. 지금도 여전히. 네.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시는 전략. 다만 만약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조정 상황이 깊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의점까지 염두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연락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02786-1023, 문자 013-3366-8288번까지 세 가지 채널 열려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문자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만나볼게요. 한국전력 봐주세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봐달라고 하셨고 네. 삼성전기도 있고 삼지전자도 있네요. 어제 세력들 다 빠져나갔나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오, 네. 세력까지 판단을 그러니까요. 하실 정도로 진짜 고수의 냄새가 느껴지시는데 이번엔 14,000원에 비중 10%, 지금은 2.25%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망주로 삼지전자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랐죠. 오르고 네. 난 다음에 이번엔 오를 때 이제 조금 보신 것 같은데 이번은 근데 14,000원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신 게 아니고 이 14,000원 여기 고가권역에서 이제 사셨다. 그럼 옛날에 담아두셨던 분이다. 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봉이 중요한데 이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탁 치고 나가니까 탁 치고 올라왔다가 딱 빠지니까 거래는 딱 터지잖아요. 그 이분은 이러면 이런 봉들이 책에서 보면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는 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만 딱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수 또는 초보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식의 캔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요 자리 혹시 보이십니까? 위에 있는 요 자리. 그럼 요 자리 자체가 보면 여기에서도 시가는 여기였고 장중에 빠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들어올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저항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 맞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저항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시가가 여기였는데 고가들을 돌파를 하는 듯 하다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저항이 잡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지금 저항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11,700원 이 자리에 상당한 저항 구간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세력이 빠져나갔다면 이 다음날 이런 봉이 나타나지 않겠죠. 거래량 자체가 없었으니 여기서는 한 번 더 투매가 발생해야지만 우리가 세력이 빠져나갔고 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은 이 저항을 제대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조금 숨을 고르는 과정이라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이 5G 관련이잖아요. LG U+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5G가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크게 들썩일 수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이 종목군 지금 강하게 홀딩하시면서 내일이나 모레 한번 시장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볼게요. 자, CJ제일제당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삼성 엔지니어링 17,200원의 비중 50%, 기아자동차도 들어왔고요. 애경산업. 이것도 한번 같이 보죠. 삼성 그랬나요? 엔지니어링 이게 삼성 상당히 좀 엔지니어링. 소외된 종목입니다. 맞아요. 17,200원의 비중 50%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수주 공시는 많이 내놓던데. 네, 뭐 수주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내놓고는 있는데 수주 공시는 자율 공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내고 싶을 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청자님은 최근에 좀 사셨던 것 같아요. 17,200원이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 보고 이 차트 보고 좀 사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권역에서 샀으니까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반등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분은 차트보다는 지금 업황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 차트를 보고 사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가에 사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물산은 뭡니까? 뭐 레미안이라든지 건설 네네 관련해서 그렇죠. 건설이라든지 사업을 뭐 하고. 토목이 이런 부분 자체가 모든 게 관련되고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거보다 더욱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트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항구를 한 개 더 짓고 항만 한 개 더 건설하고 플랜트 산업 좀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기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수준은 많이 나타나더라도 얘네들은 배가 이만한데 거기에 코끼리 비슷해서 계속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요구르트 먹으면 몇 개를 먹어야겠어요? 10,000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코끼리고 요구르트밖에 못 먹고 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종목군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업황을 좀 보셔야 되고 요 종목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좀 하셔가지고 최근에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조금 쫓아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교체 대응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좀 연결해 볼게요. 연결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은요? 네, 고려 아이언이고요. 예, 30%고 30%? 43만 6천 원이요. 33만, 아니요, 43만 6천 원이요. 43만 6천 원이요? 좋습니다. 네, 바로 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사실 제가 고려 아이언 신청을 했는데 네. 다른 종목 하나 더 봐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빨리 모르세요. 지금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한독도 너무 고민이거든요, 지금. 네네. 일단은 고려엔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지금 고려엔하고 뭐 들고 계신다고요? 한독이요. 한독이요? 둘 중에 한 네. 개만 고르세요, 지금. 한독이요. 한독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독으로 볼게요. 네. 자, 저희가 두 종목은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고 대신에 이 한독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네. 매수가 얼마신데요? 32,000원이요. 32,200원이요. 자, 그러면 이거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 나올 때 사셨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잘 갈 것 같은데 해서 사셨다, 그죠? 예. 지금 예. TV로 보고 계시죠? 지금 예. 목소리 집중하려고 껐어요.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저희가 한독은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결국 제넥신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독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한독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소화기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완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초대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그에 따른 연구를 제넥신하고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거는 이제 호재가 되는데 2상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3상이 개시될 때까지 시간은 애복 걸립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은 뭔가에 대한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시간 자체가 한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죠.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시를 한다는 말 자체가 나올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자체가 걸리는 상황이고 그럼 얘들이 추가적으로 임상, 2상, 3상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업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네. 매도했다가 나와야 다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매도를 시점을 잡아 둘라고요? 네. 네. 그러면 매도는 자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그냥 지금 귀로만 들으시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밑에 있는 자리가 이제 25,000원 자리가 있는데 25,000원 자리 한번 터치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네. 밑에 24,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보세요. 네. 24,400원이 깨지면 일단은 비중 어느 정도 줄이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이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오르기가 힘들어요. 일단 24,400원을 밑에 최하단 자리를 생각을 하시고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네, 손절 가격이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매도는 일단은 지금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반등 넣으면 그래도 3만 원 이상까지 반등 넣거든요. 손해보고 팔지는 마세요. 네. 이게 바이오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오주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월 달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때까지 실적 발표를 차라리 해버리면 지금 바이오가 제일 안 좋은 게 실적이에요. 아시죠? 네. 그러면 얘들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가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오를 수 있어요. 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고 고려하연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전화가 감사합니다. 힘드시잖아요. 아,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하연 매도값만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네? 매도가만 다시 한번 전화 네, 주시면 매도가 안 그러면 되겠네요. 위에는 3만 원, 그리고 밑에는 24,400원 그렇게 대응을 네. 좀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네. 문자 상담 속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이 문자 네. 상담은 곧장곧장 보고 제가 여러 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화 상담은 보니까 지금도 한 열 몇 통이 한 번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FD도 힘들고요. 우리 PD님도 힘들고 문자로 하시면 제가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도 좋아요. 네. 그럼 문자 한번 볼게요. 네. 이분은 삼성전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계속 가지고 일단 가야 삼성전자 되나. 오는 거 좀 더 들고 계세요. 네. 보유? 이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워낙 많이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대신 42,000, 43,000원짜리가 그 자리 정도에서는 한 번쯤 팔아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자리가 같은데 지금 이분은 가격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뭐 절반이라도 털 수 있으면 털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하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저 45,300원보다 밑에 한 4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자리에서 이익 실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오랜만에 방산주 들어왔습니다. 스페코 6,000원의 비중 50%. 주식 초보라 겁없이 사서 넉 달간 고생하는 종목이라고. 요 종목 한번 같이 보죠. 우리. 스페코요? 네. 좋습니다. 스페코 6,000원에 비중 50%고 고생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요즘 조금씩 오르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겠냐라고 하셨어요. 네, 요게 이제 방산주라는 것을 우리 안신행코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네들 스페코라고 하면 뭐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걸 다 떠나가서 일단은 무조건 스페코, 방산주. 그러니까 바로 좀 인식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산주가 오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여기에 윗골이 길게 달린 자리 보이시죠? 4월 달에. 2017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에는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똑같이 2016년도 여기에 보시면 2월 달, 3월 달,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들에서 방산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한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한반도 정세에 네네, 따라서 맞습니다. 이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에 대한 경협주가 그만큼 오르는데 경협주가 조정 들어올 때 반등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못돼야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그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그런 식의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으로의 투자를 하시는 거는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건강에도 안 좋고 본인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 막 얘기하면서 지카 걸리기를 바라면서 내일 정말 10,000명만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 주식하시면 그러면 안 돼요.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일종의 테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방산주도 일종의 테마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의 시세가 연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이분은 지금 뭣도 모르고 들어가셨다 넉 달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릴게요. 뒤도 돌아보지만 일단은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의 트렌드에 대한 종목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매수하려고 또 하시고요. 내려보겠습니다. LG 상사, 코오롱 인더, 폴더 관련해가지고 뭐 매수가 얘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매수 그거는 네. 네. 필름.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네네. 네, 뭐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한진중공업, 하나투어, 코오롱 인도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오리온이라든지 지니뮤직, 인디에프, 우리기술, 네오팜. 아까 위에 조금만 올려보시죠. 그러면 여기 하나투어 잠깐 보시죠. 하나투어. 하나투어 네네. 71,40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보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지금 가격은 69,500원.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약 1,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AS 겸 말씀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투어가 주가가 앞에서 이제 크게 빠져서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아시다시피 뭐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에 대한 고유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리고 이번 다시 한번 또 출렁거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저는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요. 오히려 지금 항공주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항공 잠깐 볼까요? 자, 대한항공이 그렇게 진짜? 오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아나항공도 자, 일단 반등을 털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도 한번 더. 하나투어보단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차트가.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행객들이 꾸준하게 지금 출국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판단한다면 지금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는 자리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신에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자,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 보이시죠, 지금? 하단에 있는 한 67,000원, 66,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손절선으로 대응하시면 이 종목군 한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범위 잘 지켜보시고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가장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디젠스, 그다음에 일야라는 종목도 있나 봐요. 전 처음 봤어요. 포스코 네. 캠텍, 일진 머티리얼즈, 제일약품, 대유 뭐 위니아.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죠. 저요? 또 여기 안앵커님 오늘 의상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예뻐요. 제닉스, 제낙스라는 제낙스. 종목 있나요? 네. 제낙스. 자, 이분 지금 10% 비중 두고 사셨고 13,000원대 사셨다고 합니다. 제낙스 네. 지금 12,700원. 네네. 우리 안신앵커 정말 심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찝는 종목마다 안 빠진 종목을 그렇게 잘 찝습니다. 우리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별로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은 종목을 정말 잘 찝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좋아해 주신 분들 이렇게 크게 네네. 손실 안 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렇게 네. 생각하겠습니다. 고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안신앵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 요 종목군이 지금 13,000원에서 지금 12,700원으로 약 300원 정도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요 종목군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 분봉을 잠깐만 한번 보시면요. 자, 분봉이 어떻습니까? 이게 5분봉이에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다. 네,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네. 분봉 안에서 보시면 이제 띄엄띄엄 분봉들이 다 띄엄띄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작되는 5분 지점마다 띄엄띄엄 봉이 형성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으니까 이게 20분 동안 그냥 이 자리를 이렇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죠. 거래가 안 됐을 때도 이런 표시입니다. 밑에 거래량이 없으면.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소외 종목이라는 그렇죠. 그냥 말씀이신가? 변화가 많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이 들어왔을 때만 팔딱팔딱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주봉을 약간 보시면요. 자, 이 그림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한번 크게 빠지는 이 어지러워.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다 빠진 거거든요. 그건 안 돼.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또 다시 여기서 거래가 터져버리고 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자리 14,400원 자리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님도 이 14,400원 자리 자체가 하단 권역에 분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잡으셨는데 일단 한번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보십시오. 대신에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을 조금만 14,000원, 요 14,000원 위로 한번 올리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요. 얘네들의 이제 방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만약에 여기 위에서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만약에 요 자리
지금 13,800, 13,900원 이상으로 한번 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들이 그러면 빠져나간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 대신에 우리가 이익 실현하는 자리 13,500원 정도 그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 7종목 유망주 사인 떠서요. 잠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후반에 유망주로 주셨던 한온 시스템 따라 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고가 기준으로는 25.9%,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 13,000원까지 돌파했었는데 지금 13,000원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보유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총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게 7종목이에요. 그러니까 7종목들 다 오늘 보면 맞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만큼 수소차 관련주 그 섹터군 자체가 지금 시장 핵심이었지만 결국에는 단기 고점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빠졌을 때 사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일단은 조금 끊고 가는 전략이 괜찮겠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강연에 있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개별주 장세 메가 트렌드 공략해 봅시다.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로 가시면 됩니다. 여의도역 5번 출구 근처고요. 참가비는 무료, 문의사항은 022077-623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상로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나가실 때 감기 조심하고 또 외투도 두껍게 입으시면서 나가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